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진짜 중요하고 유명한 무기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크게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짜로 유명합니다. 왜냐? 아주 오랫동안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무기고, 우리 한국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프랑스 쉬프랑급 잠수함인데 바로 바라쿠다급 잠수함이에요. 우리가 바라쿠다급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잠수함. 바라쿠다급은 프로젝트 이름이고, 실제로 이제 이 첫 번째 잠수함 이름은 쉬프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바라쿠다급 잠수함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규 항공모함 두 척이나 운영했던 프랑스입니다. 1970년대인데요. 이 클레망소, 포슈 이런 이 정규 항공모함, 앵글드 데크를 가지고 있는 이 정규 항공모함을 딱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해군력이었죠, 프랑스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규 항공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모함을 수중에서 업무하고 호위해주는 수중 공격 원잠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영국의 인빈시블 항공모함이 내려가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국의 공격 원잠에게 제네랄 벨그라노라고 하는 이 순양함이 격침되는 것을 보고 아르헨티나 항공모함 전혀 출격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중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해주는 공격원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공격원잠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수상하면 어찌어찌 갖췄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없네, 큰일 났네 라고 해서, 그래, 잠수함 공격원잠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루비스급이라는 아주 작은 공격 원잠을 만들었어요. 당시 이제 프랑스가 2,000톤 정도 되는 아고스타라고 하는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고스타의 2,000톤 정도 되는 디젤 잠수함을 여기다가 원자로를 완전히 우겨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600톤, 2,800톤 정도의 그런 작은 공격 원잠을 만들었는데, 이게 좁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작전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자로는 계속 무한 동력이라서 계속 돌아가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보급품이 얼마 안 실리니까, 이 보급품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그냥 모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망 작전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항모하고 같이 따라다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8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때 프랑스의 자존심을 긁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영국이, 당시 이제 영국은 IMF 관리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경제 개혁을 하고 사회 개혁을 하고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국은 IMF를 막고 정규 항공모함 전부 퇴역시키고 경항모 체제로 가고 완전 해군력 축소하고 군사력 축소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이 세상에 공격원잠을 만드는데 5,000톤급 공격원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프랑스의 자존심을 상하게 게, 그 5,000톤급 공격원잠의 이름이 트라팔카급입니다. 트라팔카가 바로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함대를 영국이 박살을 냈던 바로 트라팔카 해전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야, 저 영국 놈들 IMF 맞았는데도 5,000톤 만드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2,000 몇백 톤짜리.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만들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하는 중에 냉전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냉전 끝나고 시라크 정부가 들어섰는데, 얼마 후에 그 시라크 정부는 좌파 정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을 완전히 대폭 감군을 하는 국방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마구마구 잘려갑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루비스급 이거 가지고 도저히 항모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드디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회의를 하는데요. 자, 이때 영국이 다시 그 트라팔카급 5,000톤짜리 이거 운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작다, 공격 원잠으로는 5,000톤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8,600톤짜리 아스티드급 공격 원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었으니까, 야, 우리
이거 작아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크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때 이제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원자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샤를 드골 항공모함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 무기에 대한 이런 그 여론이 대단히 안 좋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드골급 삽질하는 것 때문에 여론 안 좋은데 이거 될까요? 그리고 시라크 대통령 그리고 조스팽 총리 이런 이제 좌파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국방계획 하느라고 국방 예산 다 자른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거 될까요? 그리고 야 지금 원자로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설마 지금 저 드골 뭐 이런 데서 완전히 삽질하고 있는 그 K15 원자로 그대로 쓸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근데 뭐 어쨌든 할 거면 이름은 일단 폼나게 합시다. 그래서 이 열대 지역 그 바다에 있는 그 바라쿠다라고 하는 이 농어급의 농어 계통의 아주 큰 포식자 2.3m에 달하는 포식자 어류가 있는데 상어도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포식자 바라쿠다 그 이름 어때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바라쿠다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쿠다급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진 거예요. 왜 널리 알려졌나? 지금 1998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무려 20년 이상을 바라쿠다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20년 동안 바라쿠다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바라쿠다급이라는 잠수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냐? 워낙 오랫동안 만들었으니까. 마치 인도의 아준 전차, 테자스 전투기 이런 것들처럼 어마어마하게 오래 지금 만든 그 역사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체결된 그 개발 계약이죠.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 사업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일단 루비스급이라고 하는 작지만 어쨌든 공격 원잠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제 또 전략 원잠 핵보유국이니까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 원잠이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전략 원잠은 랑 플렉시블급, 그 다음에 이제 르 트리옹팡급 이런 전략 원잠의 계보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라쿠다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 공격원잠 루비스급, 그리고 이제 랑플렉시블급, 르트리옹팡급 해서 전략원잠, 핵무기 발사하는 SLBM 발사하는 전략원잠 2종류 해서 3종류의 핵추진 잠수함을 이미 만들어 봤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우리 자체 기술로 르트리옹팡급 그거 만들어 봤으니까 그 기술을 활용하면 간단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는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르트리옹팡은 대단히 크죠.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됐어요. 실존 여부조차 의심받았던 이 바라쿠다 프로젝트입니다. 왜 실존 여부를 의심받았냐? 워낙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프랑스 국방조달국님이 DCNS 조선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니네 견적서 잘 받았어. 49억 달러면 개발에 6척 납품까지? 그거 오케이지? 그래서 DCN이 야 그럼요 그까이 뭐 어렵다고 곧 상세 설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49억 달러에 6척? 그러면은 요즘 물가로 한다고 해도 지금 뭐 1달러에 한 1200원 하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6조도 안 되는 돈에 6척, 그러니까 핵잠수함 한 척에 1조 원도 안 드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싸네, 오케이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DCN이라는 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4년 지났어요. 2006년도에요. DCN 조선소님이 프랑스 국방조달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고객님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6척 납품에 79억 유로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참 그래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래 일단 사업에 좀 집중해. 어쩐지 너무 싸게 이야기하더라. 아유 정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척에 79억 유로로 사업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유로는 이제 달러보다 더 비싸니까 거의 뭐 한 1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최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6척인데도 한 4조 원이 더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 DCN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이제 이 시기에 DCN이 이제 회사가 넘어갑니다. 어디에 넘어갔냐? 한국의 STX 조선소에 경영권이 넘어오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우리 STX 조선소가 이걸 샀으니까 지금 저 DCN에 바라쿠다급 잠수함, 핵잠수함, 그리고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STX가 그 기술 다 가져오면 될 거야. 해가지고 당시 이제 해군 수뇌부들한테 좀 그렇게 좀 합시다라고 제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제 해군 수뇌부가
나중에 그 참모총장이 되었던 김성찬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좀 합시다. 또 김성찬 그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소장 그분이 진해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합시다. STX 조선 진해 있잖아요. 한번 출하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STX 조선이 DCN을 샀을 때 방산 부분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접근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도 나중에 STX 조선이 또 경영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DCN은 다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국방조달국 님이 DCNS 조선소님을 다시 채팅방에 초대했는데 그로부터 9년 후인 2015년이에요. 야, 니네 2007년도에 착공했던 놈들이 왜 아직까지 말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이제 DCN이 아니 원잠이 뭐 그래 뚝딱 나오는 줄 아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2007년에 뭐 2006년에 79억 유로 오케이 그래도 하자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에 이 강제절단이라고 철강유 이걸 절단하는 이걸 이제 이 배를 건조하는 첫 번째 스타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조선소에서 건조에 들어갔는데 2015년이 돼도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2013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바라쿠다급. 그런데 납기 기한이 3년이 경과했는데도 2016년도에 가보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이게 2016년 12월 14일 DCN의 쉐르부르 조선소의 상황이에요. 원래 명품은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드는 거 몰라요? 좀 기다려보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뚝딱뚝딱 바꾸었다 이게 했다가 저거 했다가 16년인데도 아직도 이러는 겁니다. 강제 절단한 지 10년 지났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핵잠수함 그러면 바라쿠다급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바라쿠다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그 362 사업할 때 그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때도 바라쿠다하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 바라쿠다급이 제가 이 시기에 바로 이 2016년 이 지나서 제가 2018년도에 한국 핵잠수함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라쿠다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라쿠다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착공부터 진수까지 12년이 걸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원자로 기술이 불안정했습니다. 일단 샤를 드골 그리고 르트룡팡 이런 대형 함정에 들어갔던 그 원자로를 이 5,000톤 정도 되는 이 바라쿠다급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좀 작게 피팅을 좀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불안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군이 계속 요구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뭐 좀 하다 보면 야 이거 하자. 뭐 좀 하다 보면 야 그거 아니고 저거 하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설계가 세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설계도가 딱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오케이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하다가 설계와 건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건조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도 바꿔가지고 야 이거 다시 바꿔야 돼. 해군이 이거 이렇게 하래.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자전 중단이죠. 당연히 이제 DCN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프랑스가 국방 계획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군함 건조를 하면 이 중도금을 탁탁탁탁 예정대로 주죠. 그래서 이 방산업체들이 이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진은 크게 없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돈을 무슨 뭐 3개월짜리 어음, 6개월짜리 어음이 아니고 그냥 현찰로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이 방산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돈을 안 준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돈 받았다가 좀 하다가 돈 안 주면은 다시 스톱. 이제 이렇게 돼서 공사 안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돈 주면 또 다시 재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참여 업체들 간의 불협화음인데 왜냐? 체계통합 즉 건조는 DCN 조선소에서 하지만 여기에 뭐 탈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소나도 납품하고 뭐 전투 체계도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업체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규격대로 해 이제 이렇게 하는데 DCN은 DCN 규격대로 하려고 하고 뭐 탈레스는 탈레스 규격대로 하려고 하고 BA는 BA 규격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걸 프랑스 정부에서 제대로 조율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부족, 결함 발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바라쿠다라고 하는 잠수함이 진짜로 아직 있는 줄 알았어요. 워낙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런데 사장될 뻔한 이 바라쿠다 프로젝트를 살려준 글로벌 호구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브라질과 호주입니다. 브라질이 2000년대 중반에 라팔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스웨덴의 이 그리펜 전투기 이런 것들을 놓고 FX 사업을 했어요. 전투기 도입 사업을. 그거 하면서 라팔 이거 도입할 테니까 니들 핵잠수함 기술 줘. 이제 이런 거 딜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라팔 안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브라질은 프랑스의 스콜펜급 디젤 잠수함 4척을 사고,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이 바라쿠다에 들어가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 그리고 원자로 기술 이런 것들을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수십억 달러를 줬다라고 합니다.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수십억 달러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질은 프랑스로부터 이 핵잠수함 기술을 받고 지금 브라질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니고 이제 당시 브라질이 그 원자력 발전소 12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프랑스가 대거 이제 사업을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여기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호구인데요. 이제 바라쿠다급, 이게 지금 나오려고 하는 중에, 참 황당하게도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지금 강제 절단을 했지 않습니까? 바라쿠다가. 그런데 2008년도에 이 계약을 한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그냥 철판만 잘라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봉이김선달 같은 일을 한 거죠, 프랑스가. 그리고 이 호주는 2019년도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슈프랑, 즉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이제 진수하고 실전 배치되기 직전에 이제 샀는데, 물론 협상은 그 이전에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핵 잠수함을 사지 않고 그냥 디젤 그리고 일렉트릭, 전기 추진 AIP 이렇게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을 더 크게 늘리죠. 그렇게 해서 12척을 도입을 하고 호주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하고 무려 360억 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360억 달러 얼마입니까 이게? 무려 4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잠수함, 디젤 잠수함 12척에 한 45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척당 그래서 3조 8천억, 3조 9천억 주기로 하고 12척을 사기로 한 이 호주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호구짓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는 DC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충당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죠. 여러분이 아직 실물도 없는 미개발 잠수함을 비싼 값에 사셨다는 그 글로벌 호객님들이십니까? 바로 브라질과 호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바라쿠다 프로젝트 첫 번째 잠수함인 쉬프랑이 2019년도에 이렇게 진수식을 했습니다. 수중 배수량 5,300톤, 동력은 K15, 50MW짜리예요. 가압 경수로입니다. 연료는 20% 농축 우라늄입니다. 추진기관은 펌프제트 한축 추진이고 최대 속도는 수중 속도로 25노트입니다. 자망 심도는 수중 400m가 이제 안전 자망 심도고 이 이하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승조원은 60명. 자, 그래서 제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연구 용역을 할 때 참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연료가 20% 농축 우라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라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95%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되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고 현재 체제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의 농축률이 얼마일까? 그게 한 20%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라쿠다처럼 20% 농축되는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하자. 바라쿠다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균일 교수님이 이제 그 분야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도 우리도 충분히 자망 시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이브리드식으로 하면 충분히 더 길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쉬프랑이 탄생했습니다. 착공 13년 만에 시운전을 합니다. 쉬프랑 성능, 무장은 어떨까요? 탈레스의 S-큐브 통합 함수 소나가 있고, 또 이제 UMS 3000 측면 배열 소나가 있는데, 이 측면 배열 소나는 측면에다 쫙 소나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이건 액티브 소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탐지 장비를 달았고, 그리고 무장은 533mm ATP 아주 조용한 어뢰 발사관입니다. 이거 4기를 달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동식으로 아주 조용하게 한 10km 사거리 정도 되는 중어뢰 달았고, 또 액조세 잠대한 미사일, 그리고 스칼프 잠대지 미사일,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 SLBM은 없어요. 그냥 의뢰 발사관을 통해서 잠대지 미사일, 잠대함 미사일, 중어뢰 이런 것들을 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발사관은 4개입니다. 그리고 총 다 해서 의뢰든 잠대함 미사일이든 잠대지 미사일이든 다 합해서 20발의 무장을 탑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보고 3가 한 3,800톤 정도 되는데 22발을 장착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핵잠수함 5,000톤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는 수직 발사관 VLS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VLS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5,000톤 넘고 6,000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무리 작아도. 왜냐 영국이 트라팔카급을 5,000톤짜리를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공격원잠을 영국이 8,600톤짜리 아스튜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격원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작게 상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슈프랑 드디어 이제 바다에 이렇게 나와서 프랑스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톨룽 항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운전하는 사진들이 찍히고 있는데 정말 고진감래 같은 그런 결과를 프랑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초창기 같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바라쿠다 이 슈프랑을 참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디 고진감래 트러블 메이커 없이 되지 않고 그냥 건조는 정말 트러블 많았지만 실전 운영 잘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래 핵잠수함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던져주기를 기원하고 슈프랑에게 그런 차원에서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